그래서 이제 저희 불복을 수임한 업체는 이제 상장 기업이에요. 거기서 이제 18억을 과세한 거거든요. 네네, 18억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과세 예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나 봐요. 탈세신 거 하면은 아 맞아요,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있어요? 네, 파라치 네 안에 맞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세파라치라고 하는데 파라치예요. 사실 조사과에서 이런 조사 업무보다는 그 업무가 많아요. 오늘은 전년도부터 세무법인 연우를 함께한 세무사들끼리 세금만 18억에 대해서 전년 조세 불복을 넣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항변도 하고 그랬던 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우편물을 받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불복이 정확히 뭘까요? 불복은 조사가 끝나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조사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항변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무조사 받은 이제 사업체가 불복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항변서를 쓰려면 비슷한 판례들을 막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다 졌던 판례밖에 없어서 다시 이제 항변서를 쓸 때 순서를 바꾼다든지 논리를 다시 갖추어서 했더니 일부 인용이랑 재조사 결정이 나왔어요.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설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설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인용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못됐으니 고지한 건 취소하라는 거고요. 이제 재조사 결정은 조사 과정에서 고지한 금액이 전혀 논리가 없다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조사에서 다시 결정해라.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조세 심판원이라는 어떤 중립기관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니 사실 부담감을 갖고 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과세 근거에 맞게 다시 조사를 하고 고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과세를 잘못하게 돼서 판결문에서 지게 되면 성과가 까일 수도 있고 이번 건은 과세 근거가 뭐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관점에서 많이 항변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세무조사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건은 이제 사업체가 조사받은 거여서 사업체 기준으로 조사를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로 비정기 조사가 있고 정기 조사가 있어요. 비정기 조사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는, 왜냐면 구체적 혐의가 있으니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가짜 기름을 넣는 주유소 선정이 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파는 자료상 아니면은 내부자 또는 외부에서 장부를 실제 세무서에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 장부 작성에 대해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조사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일반 거래처 같은 경우는 정기 조사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있는데 이 평균보다 계속 소득이 낮다. 이러면은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 혐의가 있지 않을까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어디서 많이 사왔나?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률 이제 신고하실 이제 소득세도 이제 신고하실 때 보면 담당자나 담당 세무사님이 소득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득률이 너무 낮으면 현금 매출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제 현금 매출이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꼭 한번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작정 숨기는 것보다는 소득률을 고려하시는 게 그래서 대표자님들도 중요하고요. 소득률에 근거해서 성실도를 분석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무작위로 그냥 이제 진짜 랜덤하게 돌려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사실 사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쵸, 확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무서도 조사과에서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조사하는 시기는 있죠? 네, 1년 내내 조사해요. 1년 내내? 네, 네. 그 팀이 따로 있으시죠? 네, 조사과라고 세무서 안에 또는 좀 더 큰 곳은 저기 지방청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조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사실 탈세 제보 처리하고 차명 계좌 처리 업무가 제일 많고요. 조사는 조금 개수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같은 네, 네, 네. 신고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나 봐요. 탈세 신고 하면은 주시나 뭔가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있어요? 네, 네. 파라치 네, 맞습니다. 준 것처럼? 네네. 세파라치라고 하는데 파라치예요. 사실 조사과에서 이런 조사 업무보다는 그 업무가 많아요. 해명 안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차명 계좌, 두 번째가 탈세 제보 업무거든요. 이건 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좌를 열어보지 못해요. 대신 이제 대표자들한테 소명을 하라고. 근데 여기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하면 조사로 돌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안내문 받으면 상당히 걱정되는데 차명 계좌는 한번 말씀드리면 계좌 이체 받고 현금 영수증 안 발행하고는 그냥 과태료, 가산세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차명 계좌는 가족한테로 이렇게 입금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여서 빼돌린 그 현금만큼 거의 세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탈세 제보는
제가 볼 때 내부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이중장부 쓰거나 네 이랬을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불복을 수임한 업체는 이제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큰 곳인데 이거는 사실 국세청 이런 세무서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세라고 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를 이제 지방세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8억을 과세한 거거든요. 지방세에서. 네네네. 18억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과세 예고 이제 부과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과세 예고를 했는데 그럼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상장 기업은 자체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했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조사한 곳이 곧 불복에 대해서 답변서를 달거든요. 그럼 사실 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고지한 게 있는데 말이 달라지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길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일반적으로들 많이 하는데 여기도 역시 불채택 되었고요. 그렇게 불채택 받고 고지를 받으면 또 일정 기간 이내에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불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또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는 여기서는 조세심판원이라고 세종시에 위치한 제3기관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게 제3기관에다가 저희가 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런 불복 과정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네. 30일 또는 뭐 9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지나면 불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복할 수 있을 때 어떠한 내가 조사를 받고 조사를 했던 세무사나 아니면 불복은 다른 세무사 한다 했을 때 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빨리 움직이셔서 내가 미팅을 하고 상담하고 또 항변서를 작성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 이 30일 또는 90일이라는 기간을 꼭 엄수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들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불복을 하면 내가 조사 때 보지 않았던 것까지 괘씸죄처럼 더 과세를 하면 어떡하죠?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근데 그거는 더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논리, 기한을 맞춰서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리한 판결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빨리 해야겠네요.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는. 네, 이게 빠졌습니다. 보충하고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90일라 해서 꼭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며칠, 일주일이라도 미리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은 이제 논리를 세우고 한 달은 또 답변서를 작성해보고 또 자료도 다시 취합해보고 해야 돼서 내가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 적부, 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뭐 이런 거마다 기간이 달라가지고 네, 그거는 꼭 세무사한테 꼭 제대로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세무 불복을 할 상황이 많이는 있진 않겠네요. 일반 사업자들한테. 그쵸. 일반적으로는 조사관들도 이제 과세라는 게 상당히 과세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라고 이제 마냥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제 세무조사관한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면은 그런 거를 좀 참작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불복까지는 거의 다 가지 않는데 여긴 좀 큰 기업이고 그런 경우는 우선 과하게 과세가 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세법 자체가 상당히 납세자들을 위해서 많은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 조사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결제받고 위에서 검토받고 이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된 거고 근거된 거니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세무조사관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 되니까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또 불복이라는 절차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까지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은 앞으로 이제 어떤 정보들을 계속 해주실 건가요? 계속 이런 사업자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